예, 유수봉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웹 프로그래밍과 HTML5 개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 잘 기억하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쭉 듣고 흘려도 됩니다. 좀 알고 있으면 좋은 사항들이니까 뭐 이야기 듣듯이 편하게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인터넷 검색도 한번 해보고요. 예, 계속해 보겠습니다. 웹사이트 구축. 지금 웹문서하고 HTML5 웹 쪽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웹사이트의 구축. 이건 또 뭔가? 네, 뭐 웹사이트라고 이야기하면 웹서버 구축 얘기하는 거죠. 웹서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웹서버로 사용할 컴퓨터에 웹서버 소프트웨어를 먼저 설치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담아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컴퓨터 사면은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닙니다. 컴퓨터 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윈도우 깔아주고 그다음 오피스 필요한 뭐 엑셀, 파워포인트 쓰려면 오피스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웹 서버로 쓰려면 웹 홈페이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별도로 그거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건 아파치거든요. 아파치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파치라는 건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반 이상, 실제로 나는 7, 80%다 쓰는 것 같은데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IIS도 있고요. 뭐 요거 뭐 진X라고 하거든요. 엔진X라고 돼. 엔진X라고 하는데 엔진X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런 서버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또 구글에서 나온 GWS라는 소프트웨어도 있거든요. 이런 걸 서버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먼저 설치를 해 주면 됩니다. 서버로 사용하는 컴퓨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서버로 사용하는 것은 통신 쪽에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스토리지나 통신 포트나 이런 쪽이겠죠. 잘 몰라요. 내가 무슨 뭐 기계쟁이 아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컴퓨터를 하니까 전반적인 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입견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친척들 만나면 맨날 하는 게 우리 집 컴퓨터 고장났으니까 봐달라고. 난 컴퓨터 공학 을 전공한 거지 컴퓨터 수리를 전공한 거 아니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 짜고 그 운영하는 거 만드는 사람입니다. 컴퓨터 내부적인 거는 그냥 여러분과 비슷합니다. 예, 먼저 웹 서버에다가 웹 서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웹페이지, 동영상, 이미지, 또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즉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줄 상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줄 제공할 그 정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드는 거죠.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데이터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즉 웹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특정한 사이트에 접속해서 화면을 쭉 뿌려주는 그 내용들이 있죠.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또 웹서버 응용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설치해야 됩니다. 이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웹서버거든요. 웹서버에 내가 웹서버 프로그램 설치했어요. 예? 그럼 얘가 HTTP 인터넷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럼 주고받으면 이런 정보를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이런 정보가 어디 들어있죠? 파일로 담겨 있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담아 놓기도 하죠. 데이터베이스도 일종의 파일이니까. 예. 그리고 이 정보를 긁어다가 또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쌓거나 쌓은 걸 불러가는 애들이 있어야 돼. 그런 걸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서버 단 응용 프로그램이죠. 여러분이 접속해서 하는 화면, 사용자 로그인하는 거, 버튼 누르고 다른 페이지 넘어가는 거, 일기예보 나오는 거, 이런 게 다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걸 전문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롬짤 그냥은 없죠. 그냥 누가 만들어 준 겁니다. 로그인하는 화면, 검색하는 화면, 그냥 관리하는 화면, 주문하는 화면, 지도 데이터 보여주는 화면, 이런 거 화면 속에는 내부의 프로그램들이 다 작성되어 있는 거죠. 웹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웹페이지도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웹페이지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웹페이지 얘기할 때 보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야기했죠. 예.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서버 안에는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니라 서버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고요. 이 서버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파일과 DB가 있습니다. 또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웹 서버 응용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여기에 설치해 놓아야 합니다. 최근 뭐 한 10년 이상, 20년 가깝게 그 자바 개발자들 많이 선호했잖아요. 사회에서 기업에서 많이 요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 개발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개발하는 거. 이거 개발하는 사람은 자바 개발자.
그리고 이제 단순 아니고요. 이런 페이지 내용을 디자인하는 거는 또 웹 디자이너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개발자 같이 하기도 하고요. 전문 디자이너가 다시 한번 감수, 또 디자인적인 컨설팅을 해가지고 더 화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웹사이트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사용자죠. 웹 클라이언트가 있어야지. 사용자가 없는 서버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버에는 이렇게 웹 서버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이게 큰일이네. 웹사이트 하나 개발하는데 뭐 크게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요. 몇백에서도 몇천만 원, 몇억씩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붙어서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을 하는 거죠. 오케이? 예, 웹 서버 소프트웨어, 앞에 놨던 그림을 다시 한번 상세 설명하는 겁니다. 웹 서버 소프트웨어 기능은 웹 브라우저, 이거 클라이언트죠. 거기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 뭔지 해석하는 겁니다. 서버는 하나고 사용자는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용자들이 쭉 보내주는 내용을 얘는 접속을 요구한다. 얘는 여기다 물건을 사려고 주문을 내는 거구나. 얘는 과거에 샀던 기록을 확인하는 거구나. 얘는 아무리 봐도 해커 같아. 불법으로 아이디도 없으면서 치고 들어오네. 막아야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기능이 웹 서버 소프트웨어. 아까 아파치 얘기했죠? 아파치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또 필요한 웹 서버 응용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도 합니다. 사용자 등록을 한다고 웹 서버 프로그램, 아파치에서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등록하는 거는 여기 있네. 로긴 프로그램이지. 그럼 로긴 프로그램 불러다가 화면에 딱 보내줍니다.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필요한 웹 서버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일도 합니다. 프로그램 실행시켜 준다는 거죠. 우리가 윈도우를 쓸 때 엑셀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그럼 엑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엑셀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윈도우가 이건 무슨 프로그램의 경로 따라가서 실행 파일을 딱 실행시켜 주는 거죠. 그런 일을 한다는 소리예요. 별거 아니에요. 윈도우와 같은 일을 한다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거는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웹 서비스용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웹 서버 응용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 전송해 준다. 여기서 내가 뭘 요구했고 그거를 응용 프로그램으로 쪼개서 데이터를 골라냈어요. 그리고 웹 서버 프로그램이 아파치가 그걸 브라우저 사용자한테 전송을 해줍니다. 보내준다는 거죠. 그때 내가 보는 것과 똑같은 걸 보내는 건 아니고요. 그 똑같은 걸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다 보내줍니다. 물론 그걸 우리가 받을 때 웹 브라우저로 열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신경을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명도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로 보내준다는 표현을 썼죠. 브라우저한테 보내주면 브라우저 받아서 쫙 이쁘게 표현을 해버리는 겁니다. 웹 서버 소프트웨어 종류에는 아파치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IIS가 있는데 이거는 윈도우 NT에서만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PC에 깔려고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우린 나중에 웹서버 구축할 거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PC나 내 PC를 쓰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나 혼자만 쓰게 되는 거죠. 접속에 제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서 이런 포탈, 이런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문으로. 보통 웹 호스팅 회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이 계정을 줍니다. 그 계정에 들어가면 한 100메가 정도 사이즈 파일을 올려서 웹 서버로 구동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든요. 웹 DB도 지원을 합니다. 우리 그거 사용할 겁니다. 거기에 아파치 깔려 있습니다. 아파치하고 MySQL 깔려 있는데 우리는 아파치 이거 우리 몰라도 됩니다. 깔려 있는 거 쓸 거고요. 원하면 인터넷 검색해서 직접 설치해도 됩니다. 본인 PC가 웹 서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한이 좀 따르겠죠. 엔진X 같은 경우는 엔진X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좋대요. 안 써봤습니다. 전혀. 이것도 안 써봤고 이것도 안 써봤고요. 이거 옛날에 한번 깔아서 해봤는데 별 재미없었어요. 아파치가 쓰기도 좋고 나중에 결과도 빨빨 나서 좋았습니다. 아파치 좋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무료로 다 다운받아 쓸 수 있습니다. 웹 서버 소프트웨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아까도 어떤 이야기 했잖아요. 웹서버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표준화된 건 아니죠. 자기가 이 서버가 어떤 목적으로 구축됐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겠죠.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라고 다 달아놨죠. 웹사이트 목적을 이행하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검색을 한다든지 번역을 한다든지 회원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응용 프로. 응용이란 말이 들어가면 사용자가 사용자 구미에 맞도록 다시 작성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아파트를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고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표준 같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바스크립트, 자바 이런 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외에도 JSP, 그다음 PHP, 파이썬, 펄, C++, C# 이런 것도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거는 자바스크립트와 자바. 이게 요즘의 대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각광을 받습니다. 노드.js라는 기능이 제공이 되면서 자바의 기능까지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보면 얘도 자바, 얘도 자바, 얘도 자바네. 네, 그렇지만 이 둘은 관계가 있지만 이 자바스크립트는 아래 자바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발하는 회사도 방향도 틀립니다. 용도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인 동일하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명령어가 거의 똑같습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그 이유는 출발이 같은 집안이거든요. 프로그램 언어는 대부분 C에서 출발이 되어왔습니다. 그 전에 코볼, 포트란이 있었지만 C, 최근 언어들은 다 C를 기본 뿌리로 두고 있거든요. 거기서 확장돼 나오다 보니까 표현 방식 C에서 확장돼 C랑 유사하다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객체 지향으로 발전되면서 지금 현재 자바스크립트는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언어입니다. 명령이 비슷한 거지 동작 방식은 이런 데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다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번에 수업하는 것 중에 있나? 2학기에 자바 프로그램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뭐 다시 한번 들어보면 알겠죠. 오케이? 웹 서버 응용 프로는 웹 서버에서 사용자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다. 이 응용 소프트웨어는 자바스크립트나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한다. 라고 기억을 해 줍시다. 요번에는 웹문서와 전자문서, 이 전자문서, 이게 전자문서 웃기게. 예, 손으로 쓴 문서 아니란 소리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문서를 전자문서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래 한글 파일, MS 워드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 이게 다 전자문서입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을 이야기하죠. 웹문서는 뭐죠? 이거는 웹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문서들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점이 뭐죠? 웹문서는 전자문서는 프린트로 출력해서 보거나 화면에서 직접 보는 용도죠. 하지만 웹문서는 브라우저에 띄어서 보거든요. 즉 브라우저에서 보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HTML이라는 언어로 작성을 합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마킹한다는 식이거든요. 어떤 내용이 이건 머릿말이야, 이건 꼬리말이야, 이건 본문이야 이런 식으로 그 내용에다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그걸로 구분해서 브라우저에 표현을 하는 그런 언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웹 문서는 웹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걸 목표로 하고 전자문서는 출력이나 화면에 그대로 표현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웹 문서는 그래서 페이지 단위로 보통 화면 단위로 한다고도 하는데 웹 문서는 보통 페이지 단위로 만들고 파일이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길게 잘 안 만듭니다. 특별한 거 아닌 다음에. 그래서 각 페이지마다 페이지당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구조로 하고요.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거기에 링크가 달리죠. 하이퍼링크. HTML에서 HT가 하이퍼텍스트잖아요. 하이퍼링크라는 게 달립니다. 웹문서 보게 되면은 특정한 부분에 밑줄이 나오거나 링크가 걸려 있어 딱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기능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전자문서 우리가 아래 한글 문서라고 얘기할게요. 아래 한글 문서 같은 경우 텍스트 치고 그림도 집어넣고 글씨도 컸다 작았다 막 할 수 있잖아요. 즉 그림이나 표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웹문서에는 순서 텍스트만 들어갑니다. 글씨만 들어갑니다. 아닌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보게 되면 그림도 나오고 막 동영상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웹 문서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외부 문서에 있고요.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불러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자동으로 연결된 거죠. 그런 겁니다. 웹페이지는 텍스트만으로 저장이 되고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등 별도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웹페이지에 이것들을 연결하는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그림을 가져와, 어디에 있는 동영상 보여줘,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걸 하이퍼링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다른 웹페이지 주소를 가진 텍스트 정보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주소 형태. 마치 우리 파일 경로 나오죠? 윈도우 탐색 경로 맨 위에 제목에 나오는 그런 것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들은 하이퍼링크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활용하는 방법도 좀 차이가 납니다. 웹 문서는 읽는 순서가 사용자 맘입니다. 하이퍼링크를 누르면 페이지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으로 돼 있다 그러면 책은 쭉 하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면서 보게 되는데 이 웹 하이퍼링크라는 기능을 쓰면서는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좀 다른 점입니다. 물론 이제 보는 순서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난 그렇게 돼 있어도 하이퍼링크 안 누르고 내용 다 보고 필요할 때는 넘어가고 보고 다시 돌아올래. 그래버리면 전자문서랑 동일하게 되는 거죠. 전자문서와 웹문서 그 차이점 설명했습니다. 별거 같지는 않은데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 할 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CAD라는 말 들어봤죠? CAD가 뭐죠? CAD. 보통 약어잖아요. 약어 나오면 얼른 인터넷 검색해서 이 원어가 뭔지 찾아봐야죠. 원어 뭐로 돼 있죠?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디자인은 뭐죠? 디자인.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는 뭐 더 이상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디자인을 한다가 뭘 의미하는 거죠? 패션 디자이너, 푸드 스타일러, 푸드 디자이너 이거 뭐 하는 사람들이죠? 패션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뭐죠? 옷을 이쁘게 만드는 사람이죠. 옷을 이쁘게 만드는 사람. 즉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뭔가 이쁘게 만들면 다 CAD라죠. 근데 CAD라고 하면 전문 용어로 생각하고 특정한 제품을 생각합니다. 전자유로 하면 오아캐드, 뭐 이런 기구물 만들 때는 오토캐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들어봤죠? 길거리에서도 뭐 오아캐드 특강, 오토캐드 뭐 전문 기술사 모집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초기에 이 기술이 들어올 때, IT 기술이 들어올 때 잘못 각인이 된 거거든요. 전자회로 관련돼서 오아캐드나 오토캐드는 특정 회사의 제품 이름입니다. 제품 이름이거든요. 그걸 갖다 그걸 그대로 써버리면 안 되죠. 학문 분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아캐드 같이 전자회로를 설계하는 건 이캐드, 일렉트로닉 캐드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오토캐드 같이 이런 기구물을 하는 거는 메카니컬 캐드, M캐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집을 짓는다, 이렇게 건축을 할 때는 아키텍처 캐드, A캐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은 캐드일까요? 아닐까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이쁘게 꾸민다. 그렇다면 아래 한글과 파워포인트도 어떤 문서를 편집하기 좋게, 보기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캐드. 맞습니다. 초기에 그 기능을 갖다가 CAD라고 안 하고 뭐 DTP, 데스크톱 퍼블리싱 이렇게 얘기했는데 CAD입니다.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이쁘게 하기 때문에 아래 한글도 CAD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CAD가 아닌 게 뭐가 있어? 컴퓨터로 만든 건 다 CAD라. 예, 그렇죠.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만든다는 소리가 들으면 CAD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습관으로 쓰이는 용어다 보니까 잘못 쓰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또 나한테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CAD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확한 정의를 내려놓고 넘어가자는 거죠. 전자문서도 웃긴 얘기 아니에요. 문서가 문서지 뭐. 전자문서인데 출력하면 그냥 종이문서 되는 거잖아요. 종이문서 스캔해서 집어넣으면 전자문서 되는 거고요. 단지 전자란 개념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낸다 또는 컴퓨터에 저장이 된다 라는 거죠. 컴퓨터란 용어도 지금은 쓰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노트북에 들어가면요. 핸드폰에 들어가면 컴퓨터라고 해야 돼요? 핸드폰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영역이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는. 전자라 하면 다 전자기기에 저장되는 건 다 전자. 컴퓨터라고 하면 전자기기 중에 하나 또는 가짜 유사한 것 이렇게 받아들여주기 바랍니다. 아이, 말 길었어. 전자문서와 웹문서의 차이점은 뭐죠? 웹문서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보여주기 위한 문서고 전자문서는 컴퓨터에 저장되는 모든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웹문서는 전자문서에 포함이 됩니다. 전자문서가 더 큰 개념입니다. 오케이? CAD, 아래 한글. 누가 더 큰 개념이죠? CAD가 더 큰 개념이죠. CAD 밑에 오아캐드, 오토캐드, 마이캐드,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 다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앞에서 설명한 전자문서와 웹문서를 가볍게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전자문서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보면 사진도 들어가고 도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쭉 연결돼 있죠. 같은 주제의 내용은 한 파일 안에 여러 페이지로 구성이 됩니다. 반면에 웹 문서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에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발음이 왜 이러지? 웹 문서 같은 경우는 일단 텍스트를 베이스로 하고요. 그림이 필요하면 그 공간만 확보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보낼 땐 이것만 보내지만 나중에 브라우저에 표시될 때는 브라우저가 찾아다가 여기다 그림을 삽입해 주는 거죠. 오케이? 아,
우리 앞에서 할 때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통신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해요. 그때 따로따로 날아갑니다. 실제로는 텍스트, HTML 문서 날아가고 그림 파일 날아가고 도표 그림 이렇게 날아갑니다. 자세히 보면 밑에 나옵니다. 신경 안 써서 봐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 하이퍼링크란 기능이 있어 딱 누르면 이쪽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이거보다 딱 누르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보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확정 지을 순 없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다는 거.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거는 웹 서버에는 텍스트, HTML 문서와 그림, 멀티미디어 파일이 따로따로 존재하고 이게 전송이 돼서 인터넷망에 전송이 돼서 브라우저에 표시될 때는 얘가 브라우저가 되겠죠. 클라이언트 단에 얘가 이쁘게 딱 틀을 갖춰 모양을 만들어서 표현을 해 버립니다. 전달 받을 때는 문서 따로 그림 따로 다 받는데 브라우저가 다 이렇게 짜집게 해서 이쁘게 만들어 준다는 거. 오케이?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이퍼텍스트라는 얘기 앞에서 설명했죠. 또 문서 내에서 링크를 걸어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게 해주는 기능. 한마디로 웹사이트나 프로그램 등으로 이동하는 것. 웹사이트, 웹페이지 이렇게 하면 되죠. 인터넷과 웹은 틀리다고 그랬죠. 인터넷상에서 제공된 서비스 이름이 웹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아니까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요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터넷도 나름대로 지금 한 20년, 30년간 사용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인터넷이 보급이 됐을 때는 인터넷은 특정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했습니다. 그래서 맨투맨,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신망으로 활용이 됐었죠. 그걸 1세대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이제 과도기인데 실제로는 2세대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물을 연결한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뭐 하죠? 유튜브 들어가서 동영상 보죠. 포털 사이트 가서 뉴스 보죠. 메일 보내죠. 이럴 때 내가 누구랑 지금 작업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죠. 웹 서버랑 작업을 하죠. 즉 사람과 사물이 연결돼서 나는 거기다 올리고 원하는 사람은 거기서 받아가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과 사물을 연결시켜주는 통신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걸 2세대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IoT 하잖아요. 인터넷 오브 싱. 얘는 어떻게 연결이 되죠? 집에 있는 도난 방지 장치, CC카메라 설치했어요. 이 CC카메라 누가 시키죠? 24시간 동작하죠. 여기서 도둑이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내가 또 여러 가지 명령을 날렸을 때 그게 대응해서 동작하는 애는 누구죠? 인터넷을 통해서 내 스마트폰을 누르게 되면 스마트폰이 집에 있는 보안 시스템에 접속이 되고 거기서 문을 열거나 잘못 누군가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오거나 외부 침입자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서 감지돼가지고 그 보안 시스템이 나한테 인터넷망으로 나한테 와서 직접 얘기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스마트폰에 문자를 띄우거나 아니 경보음을 알리게 하는 거잖아요. 즉 내 스마트폰과 집에 있는 보안 기계가 연결이 되는 거죠. 즉 기계와 기계가 연결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IoT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란 말 쓰죠. 사물 인터넷. 이제 기술이 많이 진보돼가지고 발전돼가지고 이제 사람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사람이 다 시켰어야 되는데 이젠 지들끼리 알아서 다 합니다. 나는 처음에 정의만 하고 문제가 발생돼 조치만 취해주거나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걸 IoT라고 합니다. 아직 일반적인 책에는 이 세 가지 분류를 집어넣지는 않고 있고요. 앞서가는 데 늡니다. 나같이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IoT는 사물과 사물, 인터넷 오케이. 이렇게 기억해 주기 바라요. 예,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웹페이지 주소라는 말을 하죠. 웹페이지 주소, URL이라고도 하고요.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션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걸 보통 URL이라고 얘기하죠. 요거 www.oracle.com 이렇게 적게 되는데 요 앞에 보면 자동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검색하면 자동으로 삽입이 되기도 하는데 HTTP 이게 바로 웹 서버하고 내 브라우저 서버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 어떤 아까 편지봉투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편지봉투 쓰듯이 그런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야 우리 HTTP 기준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자 보내겠다 이 소리입니다. HTTPS 또는 파일, FTP, 텔넷, 메일 투 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네, 기본으로 브라우저에서는 HTTP 또는 HTTPS 두 가지 방식을 많이 하죠. FTP나 이런 것도 적용이 됩니다. 타이핑 쪽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 뒤에 나온 게 바로 서버의 주소죠. 예, 이 주소 찾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도메인 네임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뭐뭐뭐점 네 덩어리
뭐 인터넷 주 어드레스 책에 나오는데 이걸 쓰는데 이건 숫자로 돼 있어서 외우기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등록을 해 놓고서 이 주소, 이 번호로 숫자로 돼 있는 거는 오라클 거야. 그래서 이 번호는 뭐로 자동으로 바꾸어 줘 하는 서비스가 DNS 서버입니다. 여기에 숫자로 치면 자동으로 직접 연결되기도 하고 이름을 치면 이름을 여기에 접속해서 숫자로 바꿔서 갖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브라우저가 찾아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런 걸 도메인 서비스. 보통 우리가 인터넷 도메인을 사고 판다, 도메인 등록이 됐다 안 됐다 하자 요 이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서비스에 누가 먼저 이 이름을 등록했나가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어떻게 보면 서버 이름이 되기도 해요. 컴퓨터 이름이 되기도 하고요. 주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기 뭐 땡땡에서 80이라고 해서 이거 포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적지 않고 기본값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웹브라우저 같은 거 HTTP, HTTPS 같은 경우 80번 포트로 기본으로 할당이 됩니다. 이건 인터넷 웹 브라우징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텔레스는 23번, FTP 20으로 이건 일종의 이게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집이라고 생각하면 건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출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건물에 있는 문. 나는 오라클컴에 접속해서 80번 문으로 들어갈래 그 소리는. 컴퓨터 한 대가 한 가지 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때는 80번 문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실제로 웹 문서의 위치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이런 문서가 있어. 그거죠. 이 문으로 들어가 이걸 찾아가라는 거죠. 한 서버에는 여러 가지 서버 주소, 그러니까 여러 서비스가 있을 수 있죠. 한 컴퓨터에 여러 가지 서버, 웹 서버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기능마다 용도마다 달라질 수 있죠. 그때 그걸 구분하기 쉽게 하는 거는 저 포트 번호를 달리 설정하면 됩니다. 뒤에는 경로니까 우리가 컴퓨터 때 그 윈도우 탐색에서 폴더 관리하죠. 그랑 동일한 개념으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웹페이지, 홈페이지에서 첫 번째 파일, 처음에 접속해서 벌려지는 파일은 특별히 내가 이런 걸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올라오죠. 그 이유는 이름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index.html, default.html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아도 무조건 글리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하는 위치, 시작하는 웹페이지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그 밖엔 특별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이 주소 체계가 이런 기준. 이건 어떤 기준으로 접속한다, 어느 컴퓨터에 들어간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라 이거고, 뒤에 index.html은 이거 기본이다. 안 적으면 자동으로 올라오고요. 직접 쳐주면 쳐준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버 주소가 이렇게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면 문자로 되면 훨씬 읽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이렇게 관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동으로 숫자로 바꿔준 애가 바로 DNS 서버다. 이게 바로 도메인 삽입할 때 쓰는 그 회사입니다. 뭐 인터넷 후이즈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도메인, 네이버닷컴의 소유주가 누군지 해서 후이즈 들어가서 쳐보면 그게 누구 건지 나옵니다. 자기 이름 뭐 이런 거 쳐보면 합니다. 도메인이 1년 사용료가 한 3만 원 정도 하나? 2, 3만 원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또 서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그러면은 도메인 사서 쓰면 됩니다. 매년 돈만 내면 내 겁니다.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있죠. 오케이? 예,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의 통신, 즉 HTTP 얘기입니다. 이게 통신 규약이라고 그랬죠.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하이퍼텍스트를 전송하는 기준, 규칙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뭐 딱 연결되면 딱 오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 내부에서 어떤 기준에 얘기를 하거든요. 하다못해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시키더라도 들어가서 얘기하잖아요. 메뉴판 보고 뭐 주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서버는 늘 구동되고 있고요. 서버에 내가 브라우저를 열어서 접속을 들어가죠. 야, 나 너한테 접속할 건데 접속해도 되니? 너 살아있니? 죽었니? 물어보는 거죠. 이게 연결 요청입니다. 얘가 죽었으면 아무 얘기가 없을 테니까 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는 거고요. 얘가 딱 들어오면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 준비됐어. 그리고 얘가 웹 브라우저한테 웹 서버에서 연락을 수락합니다. 야, 너 너 들어와도 돼. 너 연결해서 네가 원하는 작업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야, 거기 페이지에서 뭐 하나 열어서 줘봐. 너 첫 번째 페이지 열어줘봐.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index.html 문서가 날아가고요. 날아갈 때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DB에서 HTML이나 이미지나 동영상 정보를 긁어다가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럼 브라우저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면 또 메시지가 날아가고 뒤져서 또 보내주고 이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연결할게. 그래 들어와. 뭐 보내줘. 보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웹서버 브라우저는 계속 뒤에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HTTP라는 기준으로 통신하고 있죠. 그거 보여준 겁니다. 웹 브라우저하고 서버는 늘 통신을 하고 그때 통신하는 기준이 바로 HTTP다 라는 거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오케이? 이거 얘기할 필요 있나요?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옛날에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웹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을 했고요. 1989년에 웹 개념을 제안을 한 이후 90년에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웹 서비스가 인터넷을 만든 거 아닙니다. 웹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를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알고 있기 바랍니다. 팀 버너스리. 그때 생각했던 컴퓨터 이런 건데 나도 몰라요. 위키pedia 여기서 검색한 건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삽입해 봤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이 웹이 버너스리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뭐 HTTP가 영향을 했기도 하고요. HTML 또 HTTP 프로토콜이 좋았기도 합니다. 일단 웹이 성공한 이유는 웹 문서 만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HTML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면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 HTML 문서는 텍스트 베이스입니다. 뭐 아래 한글, 메모장 아무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텍스트 에디터를 쓰든 다 편하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즉 그래서 만들기 쉽다는 겁니다.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만 만들 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덤으로 HTTP 통신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웹 브라우저가 웹페이지를 모두 전송받고 나면 웹 서버가 연결이 끊어집니다.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클라이언트는 여러 명이 있죠.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이제 이놈 들어와 저놈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구가 있으면 데이터를 보내고 얘를 신경 안 씁니다. 들어오면 보내는 거지 누가 있나 없나 살피거나 너 들어와라 꼬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HTTP는 통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웹 서버가 많은 웹 브라우저에 동시 접속해 있다 하더라도 별로 힘이 들질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HTTP 통신의 장점인 겁니다. 필요하면 데이터 보내고 물론 보낼 때 그걸 우리가 보내는 똑같이 보내고 좀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쁘게 꾸미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합니다. 웹 브라우저가 하는 거죠.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가 작업을 분담합니다. 웹 서버는 브라우저에서 요청한 자원만 보내요. 키 데이터만 보내게 되는 거고요. 이 웹 문서를 출력은 브라우저가 합니다. 즉 사용자가 하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브라우저가 서버가 보여준 데이터를 잘 조합해서 HTML 태그 분석해갖고 화면에 이쁘게 그려주기도 하고 그림도 보내긴 다 보내주는데 포장 벗겨가지고 위치 잘 갖다 놓고 사이즈도 조절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웹 서버의 낮은 부하, 웹 서버가 하는 일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를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웹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 겁니다. 인터넷상의 웹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쫙 퍼져 사용되는 이유는 웹 문서 만들기 쉽고 HTML 통신 프로토콜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서버 브라우저가 역할을 잘 분담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로드가 많이 걸려서 배째라는 일이 없다는 거죠. 물론 배째라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수강 신청할 때 보면 들어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게 그거지 뭐 서버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물론 학교에서 서버를 제대로 관리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수강 신청 1년에 2번 진하게 오는 거고 평상시에는 거의 접속자가 없잖아요. 그때만 이런 특수한 상황이니까. 어쨌든 그런 걸 고려해서 만들었고 그게 아주 용이하고 거기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해서 웹이 성공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예,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IoT 얘기 아까 했었죠. IoT 모든 곳에 웹이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웹이 꼭 모바일이나 컴퓨터에만 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다양한 기기에 웹 서버가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웹 서버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듯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웹 문서가 들어있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도어락을 내가 인터넷 접속해서 껐다 켰다 하고 싶어. 뭐 광고에도 나왔었죠. 우리는 집 밖에서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을 때 서버는 보일러가 되는 거거든요. 보일러에 전원을 놓다 뺐다 하는데 특별한 일이 뭐가 있어.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되고 현재 보일러가 온 상태인지 오프 상태에 있는지만 감지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웹 서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기에 웹 서버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 즉 모든 곳에 웹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웹 서버 얘기입니다.
웹은 오늘날 정보통신의 기본 플랫폼이 됐고요. 이게 모든 사물에 장착이 되고 운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걸 IoT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IoT에서 얘기하는 이런 웹, 인터넷은 답니다. 다. 도락도 되고 쓰레기통도 되고요. 여러분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 같으면 음식물 쓰레기 하려고 아래에 띡 찍어서 이렇게 그 음식물 수거통에 집어넣잖아요. 그것도 거기 센서가 달려갖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쌓였으면 그때 와서 가져갑니다. 즉 센터에서는 늘 감시하고 있다가 기계 감시하겠죠. 여기 지금 어느 정도 찾는지를 보다가 이게 넘쳐난다. 그때 차가 와서 그걸 회수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누가 얼마큼 버렸다 해서 종량제 요금도 청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웹은 여러 곳에 어느 곳이든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꼭 개념만 잘 잡았으면 됩니다. 웹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요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웹페이지를 구성한 세 가지 요소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 웹페이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분리해서 개발합니다. 물론 이게 메인이다 이건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덤으로 이걸 이용해서 꾸미는 거고요. 이걸로 해서 동작시키는 겁니다. 웹의 3요소라고도 얘기하고 웹페이지 3요소라고 하는데 서로 틀린 겁니다. 웹은 아까 얘기했던 HTTP, HTML, URL 이 주소에 이런 기준으로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건 웹의 3요소라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잘 안 나와요. 웹페이지는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